예, 기본소득,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설계자가 다주택에 하차를 했다. 이재명 캠프의 공약을 총괄하는 이한주 정책본부장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30년 지기 꽤 막역한 사이. 그래서 대부분의 공약을 총괄했다고 알려지는 이한주 본부장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길래 이게 논란이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인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남시장 때부터 예를 들어 쌓아왔던 인맥, 이게 아주 핵심적 인맥이죠. 그게 바로 유동규 씨가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한주 바로 이제 전 연구원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가천대 교수 출신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아주 핵심 코어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형성된 인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대선 출마하면서 이제 결합된 인맥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인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된 분이 바로 이 이한주 전 원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번에 재산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개발 연구원장 하면 이게 재산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도 분당에 핵심적인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고요. 예. 또 뭐 상가 등등 해서 이제 17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일 제가 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분이 워낙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거기에 이제 아들 뭐 등등 해서 이사로 이제 해서, 우리가 잘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도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보면 집안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관련, 왜냐하면 부동산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절세를 하든지 그다음에 상속 등을 위해서 이렇게 법인 하나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만들어 하는 것인데, 이게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되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주택 2개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하나로 팔아라, 안 팔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측근은 17건이나 되는 많은 주택과 그다음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뭐 물론 이건 공시지가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시세는 더 할 수 있고요. 청담동 아파트, 분당의 아파트, 천안, 뭐 가정명의 상가도 있고요. 땅도 있습니다. 뭐 적법한 방법으로 돈 잘 벌어서 샀으면 뭐 그거를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두하 변호사님. 예. 근데 일부에서는 편법 증여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족 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 자녀들이랑 같이 비상장 주식을, 이제 이 비상장 법인이니까요. 이제 주식을 다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법인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이 부분을 뭐 임대 소득세, 임대 그 소득도 갖고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증여세도 절세되고 이러니까 사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뭐 사실 이게 이제 해방 이후부터 이 가족법인 이런 거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공직에 안 나오죠. 그냥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하고 이렇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건데, 이분은 사실 경기연구원장을 하신 거잖아요. 전에 경기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고 브레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본소득 시리즈라든가 이런 거 다 정책 입안자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그 정책에 대해서 불로소득 있을 수 없다. 지금도 부동산 불로소득 다 환수하는 법안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측근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분이 사임한 것 자체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안 그럼 뭐하러 사퇴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몰랐다는 거는, 이렇게 핵심 브레인에 대해서도 모르면 인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거나 아무 능력이 없거나 뭐 이재명 지사가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죠.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줄곧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얘기해 왔었습니다. 관련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합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놓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네. 고위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죠. 네. 근데 신뢰의 원천인데, 그런데 일단 최측근의 부동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캠프는 자발적인 참여의 자원봉사자 조직이고 공채 시험이 아니다.
인사검증 기준을 고위공직자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영진 의원의 저 해명은 대단히 잘못된 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한편으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천명했던 원칙들을 더 강력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측근이라고 해도 어쨌든 부동산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저 부분은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자원봉사자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최측근 인물이고 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또 그 전에 변호사 시절을 할 때부터 알고 지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 브레인, 뇌 역할을 해온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런 해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동산 문제, 저는 이한주 전 원장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대선 주자 가까이에 있는 최측근 인물이 지금 본인의 재산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가. 예. 이게 아마 내년 대선에서도 최대 이슈가 될 그런 문제이고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그럼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러한 중요한 어떤 자리를 가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자리를 가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일종의 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구분이 좀 잘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측근 가운데 또 한 사람 김남국 의원이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법사위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좀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너무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렇게 민간으로 해가지고 다 헤쳐먹으려고 했던 거 안 된다라고 해서 공영개발로 돌립니다.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나한테 지금 그러는 네. 권성동 의원님? 하면서 피해생활 사선하는 동안에 저런 태도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왜 심심하면 권성동 의원님?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동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제 지위에 신경하면 그건 되는 겁니까? 오늘은 법사위 화면이었습니다. 저 화면은 뭐 따로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수많은 변호사분들이 있는 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재명 지사 대장동 의혹을 뭐 방어하는 감싸는 문서를 올렸다가 잘못 올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여기서 또 결국에 채팅방에 퇴장을 했거든요. 좀 이 채팅방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네, 저 채팅방이 변호사 2,200여 명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채팅방인데요. 저도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 채팅방 자체의 성질이 어떤 거냐면 변호사들끼리 이제 업무상의 뭔가 궁금증을 올려서 뭐 같이 경험을 나눈다든지 또는 이제 좀 젊은 변호사님들이 이제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또 선배 변호사님들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 상담하는 좀 그런 식의 좀 굉장히 잘 가꿔져 있는 채팅방인데 갑자기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 Q&A라는 파일을 그냥 아무 이런 방법 설명 없이 그냥 올린 거죠. 그냥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단톡방에 이제 있던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파일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죠. 여기는 그 공간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공간도 아니고 여긴 좀 순수하게 업무적인 걸 나누는 곳인데 왜 여기에 정치적인 것을 올리느냐. 이건 아니다. 사과해라. 나가라.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실수로 올린 거였다. 그래서 해명을 했지만 그래도 나가라. 책임지고 나가라. 또 한편에서는 실수라고까지 했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이제 그러다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이제 퇴장하게 되는 소동을 빚었는데 사실은 그런 논란을 빚은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여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캠프한테도 별로 그렇게 좋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거기 있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뭐 저렇게까지 하냐. 무슨 말이 나왔냐면 급한 건 알겠지만 여기서 이러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오히려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희가 채팅방 안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논란 얘기까지 이재명 지사 측근들의 악재 얘기까지 뭐 크고 작은 악재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